오늘은 펄어비스 공매도에 대한 이야기 해드릴까 합니다. 그리고 시장 상황이랑 내일 투자해야 될 부분까지 한번 살펴보도록 할 테니까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이 그래프가 뭐냐면 이게 공매도 잔고 추이예요. 펄어비스에. 그리고 여기에서부터 공매도가 급작스럽게 증가합니다. 보이죠? 이 파란 건 뭐냐면 종가예요. 얘가 붉은 사막이 출시를 하게 되면 주가가 급락이 나올 것에 대해서 예상을 하고 있었죠. 그래서 여기서 출시되기 전부터 공매도가 쫙 하고 쌓입니다. 그리고 주가가 출시되자마자 빵 하고 작살이 났다가 300만 주를 찍으면서 주가가 급등을 하게 돼요. 이 급등을 누가 이끌었냐면 공매도 쇼커버링이 이끌었습니다. 보이죠? 무조건 절대적으로 영향을 줬다는 건 아니지만 영향을 굉장히 준 건 사실이죠. 그리고 여기 400만 장을 팔았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면서 주가가 빠지기 시작하거든요. 여기에서도 공매도 쇼커버링은 여전히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여기가 언제야? 4월 8일을 기점으로 해서 공매도가 살살살살 증가하는 모습이 나타나요. 근데 주가는 어때요? 거기서 같이 살살살살 증가하는 모습이 나타나잖아요. 얘기는 뭐예요? 이후부터는 여기서부터는 공매도가 주가에 영향을 미친 듯이 영향을 끼치는 건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영향을 많이 준 부분은 여기에서부터 여기까지예요. 공매도 쇼커버링이 들어오면서 주가를 급작스럽게 들어올렸다. 따라서 지금 공매도 업틱룰 어쩌고 이야기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분들은 분석이 좀 틀렸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공매도는 지금 주가에 영향을 많이 주고 있는 상황은 아니에요. 보이죠? 그리고 공매도가 주가에 영향을 많이 줬던 시기는 여기입니다. 뭘로 많이 영향을 줬냐면 쇼커버링, 즉 주가를 들어 올리는데 영향을 많이 준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지켜봐야 될 부분 중에 하나가 뭐냐면 얘네들이 여기서부터 강하게 들어왔거든요. 그러니까 이 전의 공매도 세력이랑 이 이후의 공매도 세력은 다릅니다. 완전히 다른 세력이다라고 규정할 수는 없지만 성격이 다르다라는 것은 알아야 돼요. 얘네는 꾸준히 공매도를 쳐왔던 애들이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들어온 애들의 성격은 단기적으로 출시 이후에 주가가 빠지는 것을 예상한 공매도 세력입니다. 그러면 여기에서부터 여기까지라고 보는 게 맞아요. 얘네들은 공매도를 쇼커버링을 다 했습니다. 여기서 들어온 애들 공매도 쇼커버링을 다 했기 때문에 공매도가 더 이상 주가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라고 보는 게 해석이 맞는 거예요. 그러면 앞으로 공매도는 뭐 영향이 없을 겁니까? 라고 이야기하면은 그건 조금 애매한 부분이죠. 왜? 공매도는 여전히 쌓여 있으니까. 어디까지 쌓여 있냐면 약 한 170만 주 정도 쌓여 있습니다. 그럼 170만 주가 쇼커버링 빵 하고 들어가서 주가를 들어 올리면 좋겠는데 170만 주가 과연 큰 거냐는 거야. 170만 주는 큰 게 아닙니다. 왜냐면 얘가 지금 주식 수가 400만 주를 가지고 있거든요. 근데 공시 제외 주주를 살펴보면 58%예요. 시장에 유통될 수 있는 물량은 8%입니다. 대략 한 60% 정도 되겠죠. 그러면 한 3,500만 주 넘어가나? 뭐 대충 절반 때리면 3,200만 주 정도 되니까 60% 정도 많겠죠. 어쨌거나 3,000만 주가 넘는단 말이에요. 거의 4,000만 주 정도 된단 말이에요. 근데 거기에 170만 주가 과연 커요? 별로 크진 않아요. 그리고 그 공매도 추이를 보면 얘네들은 그 주가랑 크게 상관없이 공매를 쳐왔던 애들이기 때문에 이거는 주가에 크게 영향을 주는 애들의 성격이 아니거든요. 그럼 주가에 영향을 줬던 공매도는 이미 쇼커버링이 들어갔어요. 끝났어요. 그래서 앞으로 뭐 펄어비스의 주가가 공매도 때문에 주가가 폭락을 한다든지 급등을 한다든지 그런 일은 별로 없을 겁니다. 그러니까 공매도에 그렇게 신경 안 써도 돼요. 제 말에 동의하시는 분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그리고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죠. 저는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지만 저는 펄어비스를 공개 추천을 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흐름이 잠깐 어그러지는 모습이 나타나서 주가가 살짝 밀린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럼 앞으로 주가는 어떤 식으로 흘러갈 것인지에 대한 이야기도 말씀을 드리도록 할 거고요. 그리고 저는 공개적으로 추매 자리까지 봐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추매 자리 함께 보고 싶으신 분들 저희 텔레그램 방으로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그러면 향후 주가 흐름을 좀 살펴봐야 되는데 우리는 이걸 좀 볼 필요가 있어요. 이거죠. 이게 뭐냐면 이게 코스닥 지수고요. 이게 펄어비스 주가 흐름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봐야 되냐면 이 녀석이 여기서부터 뭐 출시 이후에 급락 나오고 쇼커버링 들어오면서 주가 급등하고 이 이후부터 봐야 돼요. 이 이후부터 얘가 시장의 영향을 얼마나 받았나를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4월 1일부터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이렇게. 그러면 코스닥 지수가 빠졌을 때 펄어비스도 빠졌고요. 코스닥 지수가 그나마 좀 괜찮았을 때 이거 살고요. 다시 빠지면 다시 빠지고요. 시장의 영향을 많이 받죠. 시장과 같은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다. 최근 얘가 500만 장 소식이 들리면서 눌렸거든요. 시장은 안 눌렸잖아요. 이걸 보면 우리는 알 수 있는 게 500만 장 이후에 분위기가 살짝 달라졌지만
그 전에는 시장과 분위기가 같이 움직였다. 따라서 펄어비스는 여기에서 개별적 악재가 생겼다. 혹은 누군가 의도적으로 누른다. 라고 보는 게 맞거든요. 근데 여기가 언제냐면 여기가 500만 장 판매 소식이 들렸을 때부터 눌립니다. 그럼 500만 장이 악재냐? 라고 보면 장은 절대 악재가 아니죠. 따라서 누군가 펄어비스 주가를 누르고 있다라고 보는 게 맞아요. 근데 그게 공매도 세력이다는 아닙니다. 물론 공매도 잔고 수위가 올라가고 있기는 하죠. 공매도 잔고 추이가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공매도가 아예 영향이 없다는 건 아니지만 이미 주가에 영향을 많이 줄 만한 공매 세력들은 이미 쇼커버링이 끝났다라는, 그러니까 자연스러운 시장의 흐름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어쨌거나 최근에 누군가 누르고 있음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과거부터 주가의 시장의 영향을 받았다라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면 시장은 어떻게 될 것 같은가를 살펴봐야 되거든요. 전쟁 상황이죠, 결국은. 트럼프가 미국과 이란이 아마 주말쯤에 회담이 있을 거고 하루나 이틀 내로 타결이 될 것이다 라는 이야기와 함께 유가가 급락을 하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굉장히 긍정적인 거죠. 유가가 급락을 하면 주가는 빵하고 뛰거든요. 그래서 지난 금요일 미국장은 급등을 하는 모습이 나타났죠. 그런데 이란 군부가 호르무즈 해협을 다시 통제하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왜냐하면 미국이랑 협상하기로 돼서 다 좋고 봉쇄 해제까지 들어갔거든요. 호르무즈 해협을 봉쇄 해제했는데 이란으로 들어오는 배가 막히는 거야. 왜? 미국이 이란 들어가는 배 막는다고. 그래서 이란 입장에서는 풀어라. 우리가 호르무즈 풀었는데 너네는 왜 안 푸냐?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고 미국은 안 푼다고 얘기한 거죠. 끝까지 뻣뻣하게 간 거지. 그럼 다시 막아야지. 그래서 호르무즈가 막힌 겁니다. 여기까지 이해되시죠? 이게 막히면 어떻게 돼요? 안 좋지. 그래서 유가가 다시 급등하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여전히 막혀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장은 별로 좋을 게 없죠. 그리고 토요일, 일요일에는 유가 흐름이 보이질 않아요. 그래서 예측하는 방법으로 비트코인을 봅니다. 호르무즈 해협이 통과가 되었대라는 이야기와 함께 비트코인이 쫙 상승해주는 모습이 나타났고요. 그리고 가다가 다시 막혔대 이러니까 쭉 빠지는 모습이 나타나죠. 그러니까 지금 시장은 월요일 시장은 아무래도 악재 속에 들어갈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좀 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미국 트럼프의 이야기와 그리고 항상 이렇게 그러니까 지금 흐름과 다른 이야기들이 하나씩 튕겨 나오는 것들이 있거든요. 정확한 소식은 아닙니다만 트럼프와 이란이 회담이 될 것이다. 어느 정도 이야기가 마무리되었다라는 소식은 들립니다. 그런데 파키스탄에서 공식적으로 나온 이야기는 월요일까지 협상은 없을 것이다 라는 이야기가 나와주고 있어요. 지금 협상의 키를 쥐고 있는 게 파키스탄이거든요. 키를 쥐고 있기보다는 중매를 하고 있는 거죠. 이 파키스탄이 회담 장소였으니까요. 근데 파키스탄은 월요일까지 회담은 없을 거다는 이야기가 나와주고 있어요. 그럼 시장은 별로 안 좋은 분위기로 갈 것 같습니다. 그럼 다시 돌아와서 펄어비스는 주가에 시장의 영향을 받는데 시장이 빠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 상황이죠. 그러면 펄어비스의 주가도 다시 한번 빠질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런데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지만 펄어비스는 저는 추천했던 종목이죠. 왜? 1분기 실적이 좋으니까 2분기 실적도 좋을 것으로 예상을 하니까 따라서 이 녀석은 다시 상방향으로 돌아갈 수 있을 거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주가 변동폭도 말씀을 드렸어요. 심리적으로 펄어비스 완전 재미가 없어, 붉은 사막이 박살났어, 이거는 쓰레기야 라고 사람들이 공포에 떨었을 정점의 가격이 여기입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앞으로 희망이 가득 찼을 때 정점의 가격은 여기입니다. 그러면 주가의 폭은 여기에서부터 여기까지 움직이는 게 맞아요. 그리고 장기간 방향은 우상향 그래프가 맞습니다. 왜? 실적이 좋을 거니까. 실적이 좋은데 주가가 박살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뭐 개별적인 악재가 있지 않는 이상 주가라는 것은 항상 실적에 따라가게 되어 있죠. 그래서 우리가 주가에 투자를 하는 거지 투기를 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투자라는 것은 그 기업이 앞으로 성장할 것에 대한 기대감, 이걸로 이제 상승세가 나오니까 이걸 투자라고 불러요. 그러면 펄어비스는 실적이 좋을 거니까 우리는 투자를 하는 사람으로서 가는 겁니다. 그러면 폭이 정해졌어요. 공포에 떨었을 정점의 가격이 여기입니다. 그리고 희망에 찼을 정점의 가격이 여기입니다. 물론 이건 뚫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면 전체 폭의 절반 밑으로 빠져있는 상황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는 뭐예요? 매력적인 가격 구간이에요. 펄어비스의 상승세를 믿는 사람들에게는 이 자리는 굉장히 매력적인 가격 구간입니다. 그런데 시장이 안 좋아요. 그래서 밑으로 빠지는 모습이 나타났어요. 이 빠지는 모습이 나타나는 이 자리는 뭐가 되겠습니까? 기회의 창이 됩니다. 여기가 뭐가 됩니까? 비중을 올리는 구간이 되는 겁니다. 이해가요? 제가 말씀드렸죠? 전체 상승폭의 절반은 밑에는 뭐예요? 매수 가능 구간입니다. 그리고 이 절반의 절반 밑은 뭐예요? 매수 확신 구간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수 확신 구간에 들어왔을 때
추가 매수를 할 것입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매매 타이밍 함께 잡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외에 제가 내일 월요일장에 관심 있게 보는 테마 2가지를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할 거예요. 자, 첫 번째입니다. 지금 미국과 이란이 요 밤 사이에, 일요일 밤 사이에 또 뭔가 꿍짝꿍짝이 나올 가능성이 있잖아요. 그럼 거기에 또 희망이 보이면 주가는 반등세가 나와주겠죠? 그럼 어디 쪽으로 자금이 몰릴까를 생각을 해봤을 때 지금 이런 내용이 나와요. 이건 공식 뉴스로 나온 건 아닌데 페이스북에 올라온 글을 보면 지금 중국 상하이 테슬라 공장에서 휴머노이드 로봇 옵티머스 10대가 진입을 하였다. 일을 시작했다라는 내용이 글이 올라왔습니다. 이게 무슨 의미를 갖는 거냐면 우리가 로봇 테마가 올 상반기에 히트를 쳤고 현대차가 또 힌트를 한번 치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걸 선도하는 데가 어디예요? 테슬라예요. 테슬라에서 휴머노이드 로봇 옵티머스를 만들었습니다. 그걸 공장에다 투입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해왔었는데 투입이 뭐예요? 4개월 있으면 이 로봇 가격을 뽑아낼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가성비가 미쳤죠. 24시간 돌아갑니다. 이것은 휴머노이드 로봇이 한 단계 빨리 현실로 들어온다는 뜻으로 확인하면 돼요. 그러니까 테슬라가 지금 선도해서 먼저 투입을 했으면 그 뒤로 현대라든지 다른 나라의 기업들이 실물로 투입한다는 이야기로 보니까 대량 생산으로 들어갑니다. 그럼 로봇의 2차 상승세가 나타나요. 지금 대장으로 올라온 녀석 2가지가 보이는데 하나는 SBB테크입니다. SBB테크 미친 듯한 강세를 보였죠. 그리고 CES 이후에 엄청난 상세를 보였고요. 그리고 다시 한번 바람이 불어줄 것 같으니까 어때요? 최근에 다시 들썩이는 모습이 나타나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SBB테크 주목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하나 더 보자면 한국 PIM입니다. 이 녀석은 보실까요? 얼마예요? 10,000원짜리였거든요. 10,000원짜리가 17만 8천원까지 올라왔습니다. 광풍 오브 광풍 속에 들어가 있어요. 근데 올라가도 지금 현재 10만 원까지 올라왔는데 시총이 6,500억이에요. 별로 좋은 회사는 아니에요. 근데 SBB테크가 더 안 좋아. 사실상. SBB테크 볼까요? 실적 한번 보면 컨센서스 한번 봐. 자, 적자. 27년까지 적자. 매출 150억. 그러니까 회사 자체로 보면 구멍가게입니다. 근데 지금 이건 뭐예요? 성장 주식이잖아요. 그러니까 재무로 판단하는 건 아니에요. 거기에다가 한국 PIM을 보면 그래도 조금 그래도 얘는 뭐 한 500억 정도 되니까 매출이 300억에서 400억, 500억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적자 기업은 아니고 재무적으로는 얘네가 그나마 좀 나은데 얘는 17배가 올랐어요. 1700%가 올랐단 말이에요. 그리고 지금 한 1000% 올라와 있는 거죠. 스탠버거가 지금 나와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광풍 오브 광풍 속에 있는 대단한 녀석이에요. 근데 얘는 자연빵으로 올라갈 수는 없어요. 무조건 이렇게 올라가려면 세력이 껴들어야 합니다. 그래서 세력이 몇 번을 훑어먹을 거냐를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아직까지 그렇게까지 훑어먹은 자리는 안 보여요. 그러면 또 상승세가 또 나와줄 수 있다는 거죠. 그거 좀 체크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광통신도 지금 이야기가 중국 쪽에서 매출이 미친 듯이 올라오고 있다라는 이야기가 나와서 광통신 관련주도 좀 보면 좋을 것 같고 이건 사이드로 살짝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기존에 저의 그 주식 경험으로 봤을 때 시장이 눌릴 때는 사람들이 튕겨 올라갈 만한 주식들을 찾고 있는데 이게 인버스 성격을 가지고 있는 종목들이거든요. 인버스 성격을 가지고 있었던 전통적인 녀석은 뭡니까? 코로나 관련 애들입니다. 근데 지금 일본에서 변이 바이러스가 나타나서 한국도 포함이 되어 있고 요게 시장에 금요일에 영향을 미쳤어요. 목요일 금요일에 시장에 영향을 미쳤던 녀석입니다. 시장이 빠진다는 얘기가 나오면 이 코로나 관련주가 또 인버스의 성격을 보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떤 종목을 봐야 되냐면 세 종목을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신풍입니다. 신풍제약이랑 랩지노믹스랑 수젠텍 이 세 가지 녀석에게 거래 대금은 약 한 800억 원 이상이 꽂혔습니다. 거래 대금, 거래량과 가격을 곱해서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거래 대금 800억 원 이상 꽂힌 게 세 종목이 되는데 이 중에 깔끔한 상한가를 기록한 건 수젠책입니다. 그래서 이 녀석은 관심 있게 봐야 돼요. 그리고 과거에 이 녀석이 코로나 이야기가 나왔을 때마다 이렇게 튕겨 올라가는 히스토리들이 나오잖아요. 그럼 이게 튕겨서 얼마나 올라갔다 이런 걸 보는 게 아니라 며칠이나 지속됐느냐를 보는 거거든요. 여기 보면 지속되는 기간이 대략 일주일이 넘어갑니다. 그리고 과거로 좀 더 들어가서 여기를 한번 볼까요? 여기도 일주일이 넘어갑니다. 봉 2개로 끝났던 적이 없죠. 그리고 여기도 봅시다. 봉 2개로 끝났던 적이 없습니다. 근데 지금 봉 2개 나왔죠. 그럼 얘는 앞으로 상승세를 달릴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단 이틀 만에 끝나는 테마가 아니다. 시장이 눌렸다. 인버스 성격이 들어온다. 그리고 코로나 상승 초기에 들어가 있다. 라는 것들을 본다면 수젠텍은
상승세가 나올 가능성이 높다. 단기적으로 물려도 버티면 나올 가능성이 높다. 이 결론으로 갈 수 있습니다. 제 이야기가 공감되시는 분들 저희 텔레그램 방으로 들어오시면 정확한 매매 타이밍 잡아볼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제가 계속해서 시장이 흘러가는 내용들 여러분께 브리핑을 해드리도록 할 테니까 꼭 제 영상 챙겨보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내일 어떤 종목을 투자를 해야 될지 궁금하신 분들 저희 텔레그램 방, 그리고 펄어비스 추매 타이밍 잡는 거 궁금하신 분들 저희 텔레그램 방으로 오시면 도움을 받을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내용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